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월 소장입니다. 자, 어느덧 벌써 7월도 이제 한층 꺾였고요. 이제 2020년도 앞으로 남은 날보다 지나온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7월 3주차 CEO 리포트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CEO 프리뷰는요, 일단 고용안전 협약 지원 사업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안전 협약 지원금은요, 일단은 근로자와 이제 사용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위기 상황을 우리가 분담하자, 고용위기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자 해가지고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이때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단 세 가지 요소를 지키셔야 되는데요. 자, 50% 재고량이 증가하거나 15% 이상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15% 이상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노사가 고용 유지를 위한 합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용이 유지가 되는 조건에서 그 결과로 임금이 감소했을 때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임금 감소분의 50%, 1인당 월 50만 원 한도로 매월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혹은 근로개선과에서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니, 만약에 그 고용을 유지시킨 거를 전제로 임금 삭감을 노사가 합의하셨다면 그 감소한 임금분의 50%까지는,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 한도까지는 지원 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우리 고용을 좀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를 이제 좀 아무래도 정부에서 밀고 있으니까 혹시 그거에 관심 있는 CEO 분들은 이 제도를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조업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 지원 시설이나 근로 환경 개선 시설이나 안전 조치나 기타 이런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시게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먼저 선 작업을 하고 후에 이제 정산을 받는 구조가 되는데, 얘는 소상공인 마당 아니면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이 자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은 제조업이어야 되고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의 고민을 해결합니다. 이건 뒷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창업기 법인을 상담하실 때는 지켜야 될 사항이 있어요. 법인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가 업력을 오래 갖고 있고 법인 전환하셨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걱정하실 건 없겠죠. 아무래도 매출이 안정적이겠으나, 근데 처음부터 창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 3년 동안은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뭐가 힘들 거냐면 자금 조달도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 투자도 그렇고 머리 아프실 텐데, 이때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요. 보통 창업 3년 동안에 많이 받는 게,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설 투자 자금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자금을 조달받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자금을 조달받을 때 어떻게 조달받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한 가이드를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기술력이 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일단 연구소부터 설립하셔야 됩니다. 그 연구소 설립하시게 되면 일단 세액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정부 과제를 신청하거나 자금 신청을 할 때 가점이 붙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ISO 인증 두 가지를 받게 되시면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미만인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벤처기업이 유일한데, 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시면 사실은 기술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끊어서 대출이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기본 쪽 자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되게 괜찮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인증은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년이 경과해야만, 업력이 3년 이상 지속돼야만 인증이 부여되는데, 벤처기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력이 있고 연구소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설립하시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게다가 벤처기업 등록을 해도요,
3년 안에 창업 중소기업이 3년 안에 이제 특히 수도권 가밀업체권역 안에 있다. 그러면 3년 안에 벤처기업 등록을 하시게 되면 네, 이 경우 대박입니다. 원래 과밀업체권역 안에서는 청년이 아니고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이 없는데 벤처 창업 기업으로 등록이 되시면 세액 감면이 50% 해당이 되시니까 벤처 기업 인증을 하시게 되면 기부에서 자금도 땡길 수 있고 세액 감면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다면 연구소에 대한 다음의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 자, 인건비는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연구 인력이라 하면 전담 연구 인력을 말합니다. 전담 연구 인력. 그래서 전담 연구 인력. 그러니까 연구개발부서는 1명 이상이겠고, 연구소 같은 경우 3명 이상일 텐데, 전담 연구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은 연구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죠. 이런 뭐, 예를 들어 시약비라든가 뭐, 이런 비용들을 말하고, 임차 비용은 연구실, 연구소나 혹은 전담 부서를 뭐 설립하기 위해서 임차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들어간 임차 비용 역시도 세액공제 혜택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력 개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원들이 있으면 사실 이 사람들의 순수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인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받는 교육비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직접 직무적인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세액공제는 뭐 직전 년에 비해서 증가한 방식 혹은 이제 당해년도 비용 방식 두 가지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인건비, 기타 비용, 임차 비용, 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2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평균 연봉 3천만 원 정도다. 3천만 원 정도다. 근데 여기 또 기업부설 연구소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외한 4대 보험 부담금도 다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비과세 급여까지도 이 기업부설 연구소 인건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인건비가 좀 크다라는 거죠. 거기서 25% 세액공제 받으니까 연봉 4천만 원 근로자 3명만 연구 인력으로 등록해서 쓰게 되면 세액공제 몇 천이 되는 거죠. 3천이 넘어가는 거예요. 3천. 자, 그러면 보통 웬만하면 법인세를 거의 안 내게 줄일 수가 있고, 거기에 세액 감면에 이것까지 하시게 되면 진짜 법인세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 차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신용도가 좀 법인의 외용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많이 내되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를 통해서 실제 내는 세금을 줄이는 이 전략으로 사실은 재무제표 구성하고 마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제도 도전하시는 거 꼭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연구소 설립하는 거 진짜 연구할 수 있는 부서라면 좋은데 사실은 단지 세금 때문에 연구소 설립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2019년 작년 귀속분의 법인세 신고할 때부터 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가 실시가 돼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전까지 이제 연구개발 보고서나 연구개발비 명세,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해서 사전 검증받는 제도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연구인력 개발비 때문에 법인세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고,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는 이걸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게 국세청의 의지죠. 게다가 국세청에서 이 연구인력 개발비 갖고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연구원들의 겸직 여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바로 부인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사 서류 등도 좀 요청하니까 사실 만약에 기존에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 데라고 한다면 이 연구소 세액공제 받는 게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는 게 사실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CEO 7월 3주차는 일단 하반부는 창업 기업이 어떻게 하면 세금에서도 우대받고 그 다음에 자금도 조달받을 수 있는지, 자, 그 연구소부터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기존의 연구소 설립해서 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면 앞으로 꼼꼼히 챙기실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CEO 리포트.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CEO 리포트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이 세 가지는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